안녕하세요 여러분. 벌써 이 자궁내막증 시리즈가 몇 편 나왔죠? 저는 이제 21년 여름쯤에 수술을 해서 21, 22, 23, 24, 25년 조금 넘었거든요. 수술을 하고 6개월간은 그 주사 호르몬 치료를 했어요. 그 주사 치료가 끝나고 나서부터 이제 비잔정을 먹기 시작했고요. 3년 이상 비잔정을 복용하면서 생리를 안 했습니다. 비잔정을 복용하고부터 그 초반에 막 있었던 그런 부작용 이야기들은 그 영상에서 확인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저의 오늘 이야기는 이제 3년 복용을 했고 단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의 저의 이제 또 다른 후기를 가볍게 수다처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근데 왜 약을 중단을 하게 되었냐?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의사 선생님의 권유가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도 한 3년 정도 먹어보고 끊어보자 더 이야기를 하셨고, 그 3년이 다가오니까 저도 자연스럽게 이제 단약에 대해 고민을 해봤었고요. 그 고민을 하던 차에 제가 건강검진을 싹 하게 된 거예요. 한 번도 안 해봤던 유방검사라든지 골밀도 검사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왜냐면 호르몬 약을 좀 오래 먹었을 때 유방에 혹이 생기는 그런 부작용이 있다는 이야기를 심심치 않게 들어서 단약을 할까 말까 이 고민을 하던 차에 좀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제 비용을 지불하고 추가해서 검사해야 할 것까지 싹 했어요. 여기서 이제 제가 약을 끊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나오는데, 비잔정 같은 호르몬 약을 오래 복용했을 때의 부작용 중에 하나 이제 유방에 혹이 생길 수 있다. 한 5개 이상 있다고 하셨고, 그 혹이 근데 지금까지 한 번도 검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비잔정 때문인지 뭐 그 전부터 있었던 혹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사실. 그래서 계속 추적 검사를 하면서 이제 지켜보기로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골밀도 검사를 했어요. 보통 20, 30대 분들은 골밀도 검사를 할 일이 거의 없어요. 근데 이제 저는 호르몬 약을 오랫동안 복용을 하다 보니 제가 느끼는 것도 좀 뼈는 조금 느껴지기는 했었거든요. 좀 약해졌다, 좀 시큰시큰하다. 제가 수영을 다니는데 여기 손가락 뼈가 아플 정도였거든요. 이 물 잡는 게 물이 무거워서. 네, 골밀도 검사를 했는데 이거는 거의 확실한 비잔정의 부작용으로 아니나 다를까 골감소증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호르몬 약을 먹다가는 골다공증으로도 갈 확률이 높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모든 상황과 이제 의사 선생님과의 상담을 통해 단약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3년 정도 복용을 하니까 가장 크게 느껴졌던 부작용이 뭐냐면 방광염과 질염이었어요. 질염은 칸디다 질염이었는데요.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고 병원 다녔는데 비뇨기과부터 해서 여성병원 다 이렇게 다녀봤는데 방광염이 자꾸만 재발을 하고 칸디다가 절대 낫지를 않는 거예요. 정말 만성처럼 정말 절대 낫지를 않더라고요. 인터넷에 보니까 꽤나 많은 분들이 비잔정을 드시고 칸디다에 거의 만성처럼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았고, 또 구글링을 해보니까 그 비잔정의 부작용에 칸디다가 있는 거예요. 제가 좀 힘들었던 거는 이제 분비물 부분이었어요. 아픈 것도 아니고 근데 사실 정말 일상생활에서 너무 불편한 질환 아닐까요? 너무 불편하거든요, 질염이라는 게. 제가 진짜 오랫동안 달고 살아서 정말 진절머리가 날 정도였어요. 그 질염 때문에 너무 고생을 해가지고 보통 그냥 유산균에서 질유산균으로 바꾸게 됩니다. 어쨌든 저의 경우에는 비잔정으로 약의 부작용으로 시작한 질염이었지만 모든 여성분들이 한 번씩은 감기처럼 온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질염을 경험을 해보셨을 텐데, 여성의 질은 자궁경부랑 방광과 엄청 근접해서 세균 감염이 엄청 쉽대요. 뭔가 습한 환경 이런 것들이 질염을 되게 쉽게 유발을 하기도 하고, 스트레스 받거나 잠 못 자거나 피곤하면 또 바로 질염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진짜 많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관리를 해주는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여자들은 질유산균을 먹어주는 게 좋다. 저는 이제 유산균을 먹으려고 하는데요. 유산균은 공복에 먹어주는 게 가장 효과가 좋다 그래서 이제 아점 먹기 전에는 꼭 먹어주는 편이고요. 나의 몸에 잘 맞는 유산균을 찾는 것도 엄청 중요해요. 제가 유산균을 섭취한 지는 10년도 넘었죠. 근데 이제 질유산균 섭취한 지가 아마 한 2년 정도 된 것 같거든요. 그동안에 막 3, 4가지 질유산균을 먹어봤어요. 저도 저에게 딱 맞는 질유산균을 찾는 그 과정이 필요했으니까. 지금 제가 정착한 질유산균이 바로 요 지노마스터
질 유산균인데요. 제가 원래 먹던 질 유산균이 직구를 해야 했어요. 해외 배송으로 오는 질 유산균이었어가지고 요즘에는 너무 그 빠른 배송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직구 특성상 배송이 너무 느리거든요. 오늘 시켜서 내일 오거나 모레 오거나 이게 아니라 언제 올지 몰라가지고 항상 그걸 좀 미리 시킨다고 시켜도 그 텀이 있어가지고 그럴 때마다 유산균 없이 며칠 보내기도 하고 그런 일이 되게 잦았어요. 결정적으로 유산균의 역할은 잘하는데 저는 질 유산균에 대해서 기대하는 바가 있잖아요. 질 유산균으로서의 의미가 있나 싶었어요. 그러다가 알게 된 게 이 올리브영 건기식 1위 지노마스터 질 유산균인데요. 4년 연속 소비자 만족도 1등, 대한민국 1위 질 유산균이라고 하는데 우리 자주 가는 올리브영 있죠. 올영에 런칭하자마자 뭐 1만 개의 리뷰가 쌓일 만큼 정말 인기가 많은 국민 질 유산균이더라고요. 질 유산균 중 최다 보장 균수인 50억이 보장된다고 하고 리스펙타 유산균은 인체 적용 시험 결과도 포함되어 있고 굉장히 믿을만한 유산균인 거예요. 우리가 건기식 같은 경우에는 안심하고 섭취할 수 있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결과들을 보고 저는 좀 안심하고 그래서 지노마스터를 선택을 했고 제가 지노마스터 선택한 큰 이유 중 또 하나는 올영에서 살 수 있다입니다. 왜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산균은 매일매일 섭취해야 되는 건데 인터넷으로만 판매하고 직구를 해야 하고 이런 게 매우 불편함을 느꼈던 사람으로서 언제 어디서나 쉽게 구할 수 있는 유산균이 최고라고 생각하는데요. 올리브영 우리 다 집 앞에 있잖아요. 쉽게 구할 수 있다니 이거는 너무 큰 메리트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엄마한테도 소개시켜주고 친구들한테도 지노마스터 진짜 좋더라. 올영에서 살 수 있다. 이렇게 영업을 했는데 우리 구독자님들 여러분들도 저의 친구이니까요. 친구잖아요 우리. 아직 유산균 정착 못했고 나 질 유산균 찾고 있었다. 그러신 분들께 이 지노마스터의 질 유산균을 추천드리고요. 저희 브이로그 꾸준히 보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유산균에 얼마나 집착하는지. 유산균 먹어야 되는데 저는 아침에는 꼭 유산균을 먹어야 하는 그런 사람인데 최다 보장균수 50억을 찾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비싸요. 근데 지노마스터는 제품력은 진짜 뭐 워낙 좋은 거 오케이. 근데 가격까지 합리적이거든요. 그래서 국민 질 유산균이라고 하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그리고 또 캡슐이 정말 작아요. 캡슐이 요만해요, 요만. 목에 걸려있고 붙어있는 느낌 때문에 먹기 힘든 유산균들이 있었는데 아예 캡슐이 작으니까 그런 부분이 없어서 진짜 섭취하기 너무 편하고요. 목 넘김 너무 쉽고 나는 캡슐 약 잘 못 먹는다 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물 한 모금과 함께 이렇게 섭취하기 쉬울 만큼 캡슐이 작은 게 장점. 제가 진짜 좋아하는 유산균이어가지고 지금 계속 장점을 나열하고 있는데 하나만 더. 저는 원래 약통에 유산균, 뭐 다른 건기식 이렇게 해가지고 챙겨 다녔었거든요. 근데 이 유산균은 그럴 필요가 없는 게 그냥 30일분을 가지고 다녀도 정말 가볍고요. 작아요. 작으니까 주머니에 넣어놓고 다녀도 돼. 정말 이렇게 가지고 다니면서 먹었던 유산균 지금까지 없었어요. 이게 너무나 장점인 거예요. 저의 진짜 찐 추천템으로 여러분들께 꼭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었고 이게 4월에 올리브영 프로모션이 있대요. 그래서 제가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에 남겨놓을 테니 여러분들도 꼭 확인하셔가지고 저렴하게 쟁여놓으세요. 그리고 제가 또 먹고 있는 건기식 하나 마지막으로 소개시켜드리고 갈 건데요. 생리 시작하고 반년도 안 된 것 같은데 이제 워낙 오랜만에 생리를 하니까 처음에는 주기가 너무 아리까리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몸에도 적응기가 필요하겠지 이러고 그냥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노시톨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이노시톨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게 생리주기를 케어해주고 PMS까지 관리해준다고 하니 그래서 지금 이노시톨까지 섭취를 하고 있는데 이노시톨은 심하게 주기가 안 맞아서 뭐 일상생활까지 좀 힘든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좀 많이 섭취하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주기적으로 의사 선생님 만나러 가니까 여쭤보니까 이노시톨 괜찮다고 하셔가지고 지금 계속 꾸준히 먹고 있습니다. 1등 질 유산균 지노마스터에서 만든 이노시톨이 또 있습니다. 저의 건강 케어 한다고 관리하면서 저도 꾸준히 지금 먹고 있거든요. 특히 생리 전에 오는 PMS 제가 이거 진짜 너무 힘들게 겪고 했다 보니까 PMS까지 이렇게 관리해준다고 하니 꾸준히 먹어보려고 하고요. 가루라서 먹기도 편한데 맛있어요. 상큼한 레몬맛. 같은 고민을 나누고 계신 분들께 이노시톨을 한번 장바구니에 넣고 한번 체크해보시기를 추천드려봅니다. 약을 중단을 하고 6개월 정도 되었고 3년 이상 생리를 안 하다가 생리를 정말 오랜만에 하니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특히
첫 생리가 진짜 힘들었어요. 이게 배란통부터 PMS, 생리통까지 3년 동안 안 했던 그 아픔들을 몰아서 저에게 퉁 준 것처럼 한 달에 거의 한 달 내내 제가 몸이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았고 수술 전후에 이제 생리통이 있는지 이것도 좀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생리통은 여전해요. 수술을 해가지고 생리통이 없다 이런 건 전혀 없고요. 대신에 수술 전에는 그 생리통과 항문통이 같이 왔어요. 자궁 내막증의 가장 좀 보편적인 증상 중에 하나가 항문통인데 그 항문통이 싹 사라짐으로써 정말 생리통만 남았고 배만 아프다. 어쩌면 몸에 어떤 부작용이 없이 그러니까 건강검진을 했을 때도 괜찮았다면 저는 좀 더 오래 복용을 했어도 됐을 만큼 생리를 안 한다는 게 너무 행복하고 좋았습니다. 생리를 한 4번 정도, 5번 정도 하고 이제 병원에 가서 초음파를 했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내막증의 경우에는 사실 생리를 함으로써 재발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렇게 오랜 시간 생리를 안 하게 하는 건데요. 초음파 검사를 하고 왔는데요. 좋지 않았습니다. 다행이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자궁 내막증의 재발은 아직은 보이지 않았고요. 대신에 자궁 근종이 생겼어요. 제가 수술 전에도 없었던 근종이 생겼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 신기하게도 비단정을 복용하면서 해에 3번 이상은 초음파를 하거든요. 복용하는 동안은 자궁이 너무 깨끗했어요. 내막증, 근종, 혹 하나 없을 정도로 수술 이후에 정말 깨끗한 자궁과 함께 살아가다가 정말 약을 끊자마자 생리를 하자마자 이렇게 근종이 하나 생기니까 정말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도 이제 다시 칼슘도 열심히 먹고 이런 혹 관리도 좀 해가지고 이 혹이 커지는 그런 혹이 아니고 비단정 때문이 아닌 것 같다 하면은 약 복용을 다시 하는 거 어떻냐라고 제안을 주실 만큼 자궁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저도 꿈에도 생각을 못했는데요. 근데 이제 근종도 이제 막 생겨가지고 막 큰 것도 아니고 이래서 조금 지켜보는 걸로 했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후기를 찾아봐 주실 땐 조금 듣고 싶지 않은 그런 후기일 수도 있는데 저는 근데 사실 마음의 준비는 좀 했거든요. 왜냐면 워낙 재발이 높다고 하고 아무튼 그렇게 되었습니다. 제가 계속 추적 검사를 하고 하면서 또 후기를 알려드릴게요. 호르몬 치료를 이제 중단을 하고 요즘 무엇을 노력하고 있는지 어디에서 좀 더 신경을 쓰고 있는지를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이번에 첫 번째, 그 여성 건강에 관련된 건강기능식품들을 섭취하기 시작했고요. 두 번째, 향수를 안 씁니다. 저는 정말 옛날 브이로그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브이로그의 시그니처라고 할 정도로 향수 처돌이었는데 향수를 완전히 끊었습니다. 향수가 여성 건강에 안 좋은 건 정말 좀 유명한 사실이거든요. 향수뿐만이 아니라 인공적인 향 이런 부분이 자궁 건강에 안 좋다고 하여서 거의 끊었습니다. 세 번째, 배달 음식이 뜨거운 상태에서 플라스틱에 담아오는 배달 음식을 정말 지양하고 있어요. 거의 안 시키는데 요즘은 환경 호르몬이라는 게 눈에 안 보이지만 굉장히 위험한 거잖아요. 처음 진단받고 많은 사람들이 했던 말이 환경 호르몬 때문이다. 근데 사실 이거는 누구도 몰라요. 무엇 때문이라는 건 없어. 근데 그냥 그런 환경 호르몬이 내 몸에 좋을 리는 없으니까 내가 좀 최대한으로 할 수 있는 걸 하자 해가지고 이제 끄는 것도 이제 그 뜨끈뜨끈하게 오는 배달 음식. 좀 길고 긴 스토리였는데 이후의 이야기였고요. 이제는 계속 추적을 해야 할 일이 남았는데 저 약 끊고도 너무 건강해요. 이런 후기를 알려드리고 싶었지만 그렇지 못해요. 조금 아쉽긴 합니다. 최대한 저희 건강관리 열심히 해서 또 다음에는 더 긍정적인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또 우리끼리 할 얘기가 많잖아요.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